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오늘 오후장을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오후장 중심 잡겠습니다. 터닝포인트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오셨고요.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엔비디아까지 이제 실적 지나고 나서 뭐 후폭풍은 좀 있습니다만 뭐 이제 좀 올라가야죠. 모색이. 네, 주가도 이제 오늘 오름세입니다. 이슈 하나씩 보면서 얘기할게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첫 번째는 간밤에 이제 2분기 미국 GDP가 나왔는데요. 속보치에 이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하는 거죠. 좋게 나왔고 역시나 뭐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했다는 거를 시장이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 김성훈 대표님, 다음 주는 우리 시장 뭐 글로벌 시장 좀 점진적인 상승 모색 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표들 발표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밸류업 지수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확연한 모색을 드러낼 텐데 사실 지금은 환율이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하락을 한 상태에서 원화 강세 기조의 수출주 전망은 계속 어둡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이 환차익을 얻기 위한 수급은 뭐 일단 기대 이하로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밸류업이라는 호재와 그리고 제약주의 CDMO, 신약 FDA 승인 등 종목 장세가 좀 뚜렷해지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이 PC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예상은 0.2% 정도 상승. 사실 예측대로만 진행이 된다면은 흐름상은 시장의 안정세를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CPI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경우 B컷에 대한 확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연준이 뭐 최근 이제 이날 확률 25bp 확률은 67.5% 그리고 50bp 인하 확률이 32.5%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 B컷보다는 안정적인 25bp 인하를 예상하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9월 6일 날 미국의 8월 고용 이제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실업률이 5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밸류업 지수가 이제 이 구성된 예정인데 사실상 50% 이상 우리가 밸류업 공시라는 기업들이 은행주, 이제 금융주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밸류업 지표에서 좀 지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뭐 현대차라든지 이제 우리 자동차 업종에서 좀 최근 어저께도 이제 우리가 그 인베스트데이에서 나왔듯이요. 일단 주주환원 정책이 그러니까 배당 정책이 뚜렷한 상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서도 한번 관심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께서 국내 이제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 미국의 PCE 다음 주 고용이 중요합니다. 이슈들을 쫙 다 말씀을 해주셔갖고 차영주 의원님 할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우리 정치 얘기나 할까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샤메 법칙이라는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만 들어보지 못했던, 물론 이제 그 뒤에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만 지금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제 엔비디아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딱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붙었죠. 그게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제 확 진짜 누구 표현만 따라면 바람만 불어도 지금 이제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역전이 된다면 불황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낮다라면 지금보다 미래에 대한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그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이유가 이제 경기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더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엔비디아 반도체가 아니라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 시장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미치는 건데 이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 단계, 경기가 정상화 단계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저는 우리나라나 미국에 있어서 증시에 있어서 훈풍이 될 수 있겠다. 이 훈풍을 바탕으로 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얘기를 약간 양념을 치게 된다라면 이제 여기서 해리슨하고 그 바이든의 트럼프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렇죠. 경합이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정치적인 입김은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그 연준 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금리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냐. 지금 이제 그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기에는 여당이 이겼거든요.
지금 해리슨한테 유리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임명했었던 파월에게 내가 당신 연임시켜주겠다. 또 이러면서 또 정치적인 수사를 날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bp냐 50bp냐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경기가 살아난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 뭐 여쭤본 것도 답변하신 것도 시장이 어쨌든 뭐 지수보다는 순환매 양상, 로테이션이 나타난다고 하면 정책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섹터 이슈 얘기하죠. 다음은요. 네. 반도체가 좀 주춤거리고 흔들리는 가운데 뭐 1순위 바이오죠. 바이오가 가장 강하고요. 2차 전지도 약세장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대형주도 좀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네. 2차 전지 바이오 전략 듣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네, 일단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버슈팅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9월 FOMC 이후에 오히려 바이오주들이 재료성 소멸 이슈가 이제 꺼지면서 사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또 한 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무가 좀 탄탄한 기업들도 바이오 쪽에서 지금 하나둘씩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떠난 자리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이슈로 반등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좀 뭐 한 단정을 짓고 싶고요. 중국의 배터리 공급 과잉의 이 계속된 이 캐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급망 내의 재고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셀이냐 뭐 우리가 소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셀에 대해서 한 표를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셀 같은 경우는 ESS에 대한 성장 동력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셀 업체 중에서도 종목을 고르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보조금 이슈를 제외하고 상승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영업이익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삼성 SDI가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 동력을 본다면 삼성 SDI를 그 중에서도 탑픽으로 뽑아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업종 가운데에서는 CDMO 관련주 오늘 뭐 EN셀이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성장 지표에 대한 뭐 이 재무를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슈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시장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탑픽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일단 CDMO 쪽으로는 2분기 실적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부분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100만 원 돌파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 가속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쪽으로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은 뭐 방향성이 아닌가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와 2차 전지 내에서의 관심 가질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막에 나온 것처럼 2차 전지냐 바이오냐 놓으면 뭐 바이오가 훨씬 더 매력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고 바이오는 그 안에서 여러 섹터와 종목이 있는데 2차 전지 사실 조금 더 제한적이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뭐 반도체 대신에 2차 전지를 좀 사볼까? 이러면 또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차영주 의원님, 네, 2차 전지나 바이오냐? 저는 그동안 반도체가 쉬어주는 동안에 2차 전지 바이오가 움직였기 때문에 네. 바이오 2차 전지 떠난 자리에 반도체를 사자. 그러니까 지금 저 명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180도 바꾸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왜 버려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오후에 랭킹에서도 하이닉스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제가 20만 원의 하이닉스를 매도 관점을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수많은 앵커분들께서 하이닉스 언제 사요 했는데 어제 제가 삽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빠졌는데 올라오죠. 자, 제가 얘기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20만 원 매도랑 똑같습니다. 20만 원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건 갭으로 떴기 때문에 갭을 메울 것이다. 자, 이번엔 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러 올라갈 것이다. 더군다나 어제 거래가 붙으면서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차트 중간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자 이겁니다 설명하고서 배우죠. 그거를 지금 당장 오른쪽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잠깐만, 저는 의원님. 그렇고요. 잠깐. 네. 우리가 반도체가 다음 주제예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죄송하지만 거기 지금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이닉스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잘라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일단
바이오나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지금 예. 그러면 주세요. 네. 여기서 하면 저는 세 개 다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절대 밀리는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주도 주식에서. 앞서 이제 김성원 대표 얘기하신 삼바도 저도 이제 계속해서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2차 전지에서 제가 삼성 SDI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밀리는 게 아니에요. 조정시마다 조금씩 그냥 버텨나가야 되는 주식. 이걸 가지고 당장 내가 슈팅해가지고 뭐 30% 먹겠다. 이런 주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바라든지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 SDI는 지속적으로 네. 모아가자.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비슷하시네요. 두 네. 분이 이제 결이 비슷하시고요. 네. 바이오 2차 전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있어. 저도 말씀 들으면서 뭐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얘기 다 보내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엔 좀 노이즈가 있고 오히려 근데 차영주 의원님은 앞서 논지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 뭐 반도체 버리고 도망가고 딴 데 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죠? 반도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 중심엔 그러면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엔비디아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안이 있느냐? 없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대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독주가 되는 거죠. 물론 블랙웰에 대한 이제 출시에 대한 이런 것들에 약간의 노이즈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고속 성장 과정에 있어서 기울기가 약간 변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는 우상향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약간 생각보다 변했다라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전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팩트는 추세가 가는데 시장에서 해석이 야 블랙웰이 좀 뒤집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던질 때 원래 단기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던져야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럴 때 장기 투자자들은 그때 거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전 여전히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부장단에서는요. 그 역시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그러면 우선시 됩니까? 저는 일단 소부장에 대해서는 조금 결을 다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블랙웰이라든지 루비 나오면서 이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장비나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이 갖는 것은 우리가 단을 쌓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지금 허퍼에서 블랙웰, 루빈으로 가면 단을 더 쌓는 건데 단을 쌓는 과정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에 있어서 웨이퍼가 저는 중심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웨이퍼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하게 그 대신 이게 기존에 만들었던 레거시 반도체 갖고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HBM용 웨이퍼를 써야 되면 그럼 웨이퍼 관련주를 보자라고 보니까 KC텍 같은 경우 웨이퍼 평탄화에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평탄화는 앞면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걸 위아래로 쫙 쌓기 시작하면 뒷면도 평탄화가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소모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고 보면 저는 오히려 전공정에 있어서 웨이퍼 관련주들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버릴 필요는 없다. 예, 말씀하셨고요. 관심주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네 번째 내용은요. 보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지금은 당장 이제 뭐 딥페이크 관련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테마성 이슈가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어도 전망이 좋다. 네. 김성훈 대표님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다르십니까? 이 의견하고. 네, 저도 이제 딥페이크 앱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앱이 좀 딥페이크를 통한 뭐 좀 잘생겨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앱을 해보고 싶은 욕구도 네. 사실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시도를 해봤는데 딥페이크라는 꼭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나쁜 것만 아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고요. 네, 외모를 좀 변형시켜서 좀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인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7월 19일 날 발생한 IT 대란 사이버 보안 업체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우와 충돌을 해서 그때 보안주가 일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사항은 이번의 사항과 동일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성년자 10명 중 뭐 5명 이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정책적인
이 드라이브도 좀 강하게 걸고 있고요. 일주일째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이번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아침에 이제 반등보다는 좀 약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정장에서의 테마주 형성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사실 추가적인 랠리를 더 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시장 규모를 보니까 딥페이크 생성 앱의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작년까지는 한 930억 원 정도인데 2032년까지 이제 연평균 36% 성장을 하면서 1조 원에 달할 것을 전망을 하지만 지금의 이 보안 서비스 관련 앱의 이 딥페이크에 대한 그 수사망을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하기에는 사실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없고 이런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IP 추적이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AI 관련된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테마성 이슈는 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에서 따라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제 수급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음 주에 뭐 단기 트레이드 전략만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질문지가 딥페이크 아니어도 전망은 좋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 단기적인 걸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심주 살펴볼 시간이죠. 네, 김성훈 대표님은 유한양행을 8월 2일 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FTA 승인 받은 게 21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8월 2일 날 미리 얘기하셔서 그 등락을 견뎠다면 지금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한양행 계속 가져갑니까? 네, 일단은 사실 지금의 실현합니까 일단? 네, 뭐 호재성 이슈, 그러니까 그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가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기술 수출료에 대한 캐파가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바이오 업종의 대장 역할을 이번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충분하게 갖춰졌다. 그래서 수급적인 논리로서도 계속 홀딩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은 뭐 위원님께서 좀 좋아하셨던 LG 이노텍을 이번에도 저는 들고 나왔는데요. 애플이 최근 생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율 증가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폴디드 좀 적용 모델이 LG이노텍의 프로맥스 2종으로 늘어나면서 애플 효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대급 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조. 그래서 뭐 일단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의 하반기 매출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면은 지금 IT 업종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두운 상황에서 LG이노텍은 일단 아이폰 향의 모듈 매출 수요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좀 충분히 갖춰졌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계속 증가되면서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부터 AI 탑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AI 투자 오픈과의 협업 오늘 애플이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그 긍정적인 흐름에서 LG이노텍이 수급이 조금 더 몰릴 수 있는 이제 다음 주 역할을 한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는 매수 시점은 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 32만 원, 손절가 2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관심주였고요. 차영주 의원님은 8월 23일 날 루닛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괜찮고요. 다음에 중간에 이대주주인가요? 지금 좀 블록딜 매각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출렁거리는 바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코멘트 필요하시면 하시고, 네, 아니면 관심주 이어서 하시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뭐 조금 길게 보셔도 된다. 루닛이나 뷰노라든지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제가 굉장히 몇 년 만에 추천주를 네이버를 가져왔습니다. 뜬금없는 네이버. 제가 2021년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를 단 한 번도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이버를 들고 온 이유가 바닥권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김성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텔레그램 이제 사태가 나타났고 텔레그램 CEO가 이제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선과 맞물리면서 이분이 이제 러시아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온 거죠. 그동안 이제 텔레그램을 했었던 것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기서 엠번방 사건도 일어났고 기밀 유지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대선 구도에서 이제 텔레그램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이게 텔레그램에 대한 부분들,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 보완주겠지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카카오 말고 네이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 어차피 이게 우리가 테마라고 본다라면, 단기 테마라고 본다라면 단순히 보안주뿐만이 아니라 네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이버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메프 관련해서도 뭐 피해를 보신 분들 아직도 진행 중인 분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네이버는 쇼핑 쪽에서 좀 반사 수혜를 지금 보니까 오히려 네이버가 다 가져갔고요.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못 가져갔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바닥에서 한번 움직여줄 만한 요소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요일 오장 터닝포인트 전략 세웠습니다.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